안녕하세요. 뜨거운 여름이 왔습니다. 오늘은 BJ 뭉치에 따른 정치가 6월 5일입니다. 네, 네, 별풍당당님 노래 좋았죠? 네, 하지만 방송을 시작할 시간 되어서 이제 끝내고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30도를 넘어가는 한여름이었어요, 한여름. 물론 사무실에 있었던 분들은 더운지 몰랐겠지만 제가 중간에 나갔다 왔거든요. 나갔다 왔는데 오늘 중간에 어디 갔다 왔냐면 저희 협회 전문위원과 함께 그 마장동에 들었어요. 마장동. 마장동 아시죠? 마장동 하면 우리나라의 소고기를 도축하고 발굴하고 하는 소고기를 가공하는 회사들이 알려 있는 곳이죠. 그리고 그래서 맛있는 소고기를 먹으려면 마장동으로 가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제가 사실 태어나서 처음 마장동에 가봤어요. 얘기 듣기로 굉장히 마장동 하면 정육점이 즐비할 것 같고 그랬는데요. 무슨 축산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많은데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그 현대적으로 되어 있고 오늘 방문장에서는 굉장히 깔끔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 되게 재밌는 경험했고요. 오늘 갔던 곳은 그 한 70평 정도 되는 공장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직원은 딱 9명. 근데 1년 매출이 120억. 대박이죠. 근데 그런 회사조차도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정부 자금을 받고 싶다고 저희 전문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제가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협회랑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매출이 잘 나와도 돈은 필요한 거고요. 예. 소금만 120억. 나중에 고기 사 먹으러 가면 돈 자랑하면 안 됩니다. 고기는 엄청 많이 버는 곳이에요. 그 회사 대표가 39살. 혼자서 했어요. 네, 그럼 일단 오늘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네. 첫 번째 코너는 한 주간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오늘 소개할 뉴스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뉴스는요. 짜잔!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최종구 금융위원장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님께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창업 정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하셨어요. 금융위원회에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그 실무에 있는 분들이 항상 공무원들 뭐라고 하죠? 탁상 공무원, 책상 앞에서 그 쓸데없는 말을 한다. 쓸데없는 논리만 맞는데 이게 탁상 공무원이니까 이분께서 탁상 공무원이 아닌 실제로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마련하겠다. 어떤 정책? 창업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지난 5월 31일 날 은행권 청년 창업재단 출범 6주년 성과 보고대회를 통해서 그런 창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 분야의 데이터 활용 정책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 데이터는 4차 산업의 흐름 속에 중요한 핵심 자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창업을 위한 좋은 그 정책을 금융위원회에서 만들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네. 요즘 제가 창업 관련 뉴스 많이 보겠죠, 그죠? 창업을 나라가 창업을 하라고 복돋는 분위기죠, 그죠? 청년들이 창업을 많이 하고 창업 많이 할수록 실업률이 줄겠죠. 창업하면 혼자 못하니까 채용을 만약에 내가 실업률이 줄고 청년들 많이 이제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나라가 청년 창업과 중소기업 취업을 많이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뉴스는요. 그 다음은 제가 항상 소개하는 순서가 있죠. 정부 이야기, 그리고 대기업 이야기. 대기업도 IT 포탈. 그럼 포탈 하면 첫 번째 나오는 회사는 바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한동안 문제였던 게 뭐죠? 뉴스 드루킹의 그 뉴스 댓글이 문제였어요. 매크로를 위한 뉴스 댓글 같은 게 문제다 보니 네이버 뉴스가 뉴스 댓글을 네이버에서 달지 않고
해당 신문사를 아웃링크 해가지고 가서 달 수 있게 만들겠다 하고 하는 것도 있고, 뉴스를 갖다 매일 뽑는 것들이 일종의 그 줄세우기이기 때문에 이제 의도한 식으로 이제 네이버가 마음만 먹으면 여론 형성에 의도하는 뉴스 뽑아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됐었는데, 뉴스 추천 알고리즘을 검토하는 검토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11명으로 구성이 됐는데, 컴퓨터공학과, 정보학과, 커뮤니케이션 총 3개 분야의 전문가들 11명으로 구성을 했고요. 위원장은 카이스트의 맹성현 전산학 교수가 선임되었습니다. 그래서 뉴스 추천하는 알고리즘과 뉴스 검색을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 전반적인 뉴스 서비스에 대한 알고리즘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이버에서 뉴스 볼 필요 없겠어요, 그죠? 저는 주로 뉴스를 어디서 보나요? 다음에서 봅니다, 다음. 그래도 딱 정리가 된 게 딱 추천하는 게 좋죠. 우리 차려진 밥상 좋으니까 자동으로 하는 것보다는 차려진 밥상 좋죠. 그러니까 이제 자동 추천하는 시스템은 내가 어느 정도 그 시스템에 익숙해져서 제 추천 데이터를 많이 줘야지만 저의 맞춤형이 되는 거라서 처음에는 제가 원하는 데이터가 안 나와요. 좀 이제 오랫동안 시간 투자해야지만 제가 원하는 뉴스가 알아서 추천이 되는 거죠. 네. 다음 뉴스는요. 네이버가 나왔으니까 다음 얘기는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카카오가 하반기에 스마트홈 시장에 진출합니다. 스마트홈. 스마트홈이 뭐죠? 저 사진 속에 있는 가운데 있는 거죠? 카카오 프렌즈잖아요. 프렌즈. 카카오가 인공지능 플랫폼 카카오 아이를 기반으로 한 카카오홈이라는 플랫폼을 출시하고 스마트홈 사업에 진출합니다. 카카오홈은 건설사와 가전제조사 등 집을 구성하는 각종 파트너들 제품과 서비스를 연결하는 IoT, 사물 인터넷 플랫폼이죠. 그래서 영화 속에서 보는 그런 거 있잖아요. 카카오 커튼을 열어봐, 카카오 TV를 켜봐, 카카오 창문을 열어줘, 카카오 불을 꺼줘, 뭐 이제 음악을 틀어줘, 뭐 이런 것들 말로써 이렇게 시킬 수 있는 것들이 일종의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기술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연결해서 냉장고에서 모니터 볼 수 있고 거울에서 주문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IoT 플랫폼을 연결한 스마트 홈이죠. 카카오 홈이라는 서비스가 출시가 됩니다. 네. 올해. 예. 아무튼 영화 속에서 보던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 앞으로 카카오의 서비스 이용하면 아파트, 주택, 자동차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IT 기기 다른 제품들을 스마트폰과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되는 시대가 안 남았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예, 유한님 어서 오세요. 네. 다음 뉴스는요. 예, 로봇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들 배달 음식 많이 시키잖아요. 배달 음식. 배달 음식을 시키면 로봇이 배달을 해준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바로 이제 우리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배달 어플을 만든 이 회사가 우한 형제들이 딜리버리 약자 같죠. 딜리라고 하는 배달 로봇을 실제 테스트를 처음 해봤습니다. 난 음, 일단 안 나와 있는데요. 네, 네. 일단 안 나와 있는데 천안에 있는 야우리 푸드스트리트 들어가는 약간 푸드코트 같은 거죠. 푸드코트 같은 데서 테스트를 했는데 딜리라고 하는 로봇이 주문한 음식을 이제 푸드코트 안에 배달해 준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공간이 좁은 데라서 그리고 평평한 곳이라서 쉽게 배달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푸드스트리트를 해서 지금 진행을 했고요. 근데 궁극적으로 목표는 뭐겠습니까? 이제 배달을 로봇이 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지금 한창 뜨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음식을 배달해주는 배달 어플이잖아요. 그죠? 배민라이러스 이런 자기들 배달 민족도 배민라이더라는 음식 배달하는 플랫폼이 있는데 그런 것들 잘 로봇을 대체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은 오토바이만 타지 않으면 음식 배달도 먹고 살잖아요. 그죠? 제가 아는 분 얘기 들어보니까는 저녁 9시 출근해가지고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새벽 6시까지 밤새 야식만 배달해도 한 300 정도 번다고 하더라고요. 로봇 싫으시죠? 근데 싫어도 할 수 없어요.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고 나면 주문을 하면 로봇이 집 앞으로 음식을 가져오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제가 해외 아이디어 상품 중에서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그 피자, 도미노 피자에서 피자를 데워가지고 배달 로봇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네. 점점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줄고 있습니다. 정말 단순한 일은 어느 순간 로봇의 대체가 될 겁니다. 다음 뉴스 넘어갈게요. 대기업과 스타트업 기업 간의 기술 이용 및 물공정 거래를 공론화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 이런 거 제가 이제 기업체 상담하다 보면 그런 얘기도 해요. 우리 기술을 대기업한테 뺏길 수도 있다. 우리 기술을 외국 업체한테 뺏길 수 있다는 그런 거 걱정을 해가지고 아예 거래 자체를 안 하는 그런 기업도 있어요. 혼자만 쓰고 있는 기업도 많이 있는데 그게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그 걱정이 이해가 되는 게 그동안은 대기업과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 간에 계약을 하다 보면 기술을 다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런 기업들을 안 할 수 있게 만들자라는 거를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코스포, 예, 올 초에 상립했죠. 이 코스포에서 공동 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난 25일 날 비공개 포럼에서 대기업에 대항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갖다가 모색하고 이제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공론화해서 앞으로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기술을 뺏기지 않도록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겠다는 그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창업기업들이 기술을 뺏기지 않도록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 뉴스는요, 네. 여러분들 혹시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P2P 대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원래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인터넷에서 어떤 프로젝트에 그 개인들이 십시일반 참여해가지고 자금을 모아가지고 펀딩을 해주고 투자를 해서 창업을 도와주고 뭐 이런 거죠. 제가 이제 해외 아이디어 상품 소개할 때 보면 인디고고라는 사이트 많이 인디고고에 올라오는 제품 많이 소개하는데 인디고고가 대표적인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예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나 창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 아이디어를 인디고고 올리고 창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거기서 모으는 건데 그게 사실 크라우드 펀딩인데요. 네, 맞습니다. 예, 요한님.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좀 변질돼가지고요. 돈을 투자하면 그 이제 회사가 창업을 이제 회사가 커져서 거기에서 이제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나라는 돈놀이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투자했으면 바로 이익을 받는 걸 원합니다. 연합회님 어서 오세요. 네. 바로 이익을 원기를 원하니까 이 P2P 클라우드 펀드 업체들이 이익을 돌려주기 위해서 뭘 하냐면요. 사채놀이 합니다. 사채놀이. 파급력을 하죠. 대부업을 하죠. 그래서 P2P 그 클라우드 펀딩 업체들이 이제 늦었어요. 예. 자금을 모아가지고 바로 투자를 합니다. 투자. 네. 대출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 그런 얘기죠. 나는 50만 원 투자했는데 뭐 이자를 갖다가 뭐 한 달에 얼마씩 받는다 뭐 이런 거죠. 네, 관심 많으세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이 사태도 그러니까 좋은 제품, 그러니까 원래는 크라우드 펀딩은 이제 좋은 아이디어에다가 자금을 모으기 위한 방법이었는데 지금은 개인들 돈을 모아서 대부업으로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놀이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돈놀이를 갖고 이제 대부업으로 투자하는 업체들이 많아서 그런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해서 대부하는 업체를 P2P 금융업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 대표적 회사가 랜딧, 팝펀딩, 뭐 8% 이런 데가 있죠. 뭐 이제 개인들은 개인들은 은행보다 좀 더 손쉽게 대출을 쓸 수가 있고 투자자들은 은행보다 좀 더 높은 이율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돈놀이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노도노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아요. 거의 사채보다 조금 낮은 이제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자정 노력을 좀 해보자라고 해서 피터클 금융업계가 자정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이제 자정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불법은 아니죠. 대부업이 불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채도 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이자를 받으면 불법은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불법이라는 게 뭐냐면 법에서 규정한 틀 안에 있으면 합법, 틀을 벗어나면 불법이죠. 그죠? 세금을 제대로 내면 불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법에서 정한 이자만큼 이자보다 작게만 받으면 불법이 아니죠. 그래서 그 전에 그 사채 업체 하던 분들이 많이 P2P 금융 넘어갔고요. 제 아는 지인도 이제 그 마포에다가 이제 P2P 금융회사 만들고 대부업 등록을 해가지고 예. 돈 넣고 돈 먹는 게 좋죠. 근데 요거를 잘못하면 펀지 사기에 꼬일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비트코인 다단계 같은 거 하는 게 펀지 사기 아니에요. 그죠? 돈을 모아서 유사금융행위, 유사순신행위 같은 거 하는 거가 그런 것도 불법이죠. 그죠? 은행도 아닌데 돈을 모아서 이자 주는 게 유사순이죠. 하여튼 P2P 금융업계가 자정에 나선다는 얘기고요. 오늘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그래요. 다음 뉴스 넘어갈게요. 예. 올해 스타트업 투자를 하는 게 2조 정도 될 거라는 전망이 담겨 있는 리포트를 발행했습니다. 어디서요? KB국민카드와 노아 인베이션 랩이라는 그 이제 연구회사겠죠. 거기서 퓨처나인 리포트를 발표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앞으로 올해 이제 올해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금액이 약 2조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뭡니까? 신규 창업하는 업체들한테 투자를 많이 하겠다는 이런 분위기가 나온 거죠. 투자를 그만큼 많이 한다는 얘기는 창업하는 회사가 많이 생긴다는 얘기고 정부가 창업하는 걸 많이 지원하고 있다 보니 이런 식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창업기업들에 대한 소개를 많이 하고 있죠. 그죠? 다음 뉴스는요. 그래서 창업을 하는 걸 도와주는 회사를 뭐라고 하죠? 엑셀러레이터라고 해서 창업하는 회사들 엘리베이터 생활자들에게 창업 보육해주는 그런 센터를 엑셀러레이터라고 하는데 위워크라고 혹시 아세요? 위워크? 근데 이제 사무실을 공유해주는 그런 그 소호 사무실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소호 사무실이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글로벌 스타트업을 만드는 사람 위워크라는 회사죠. 그래서 그 나라의 가장 비싼 땅에다가 가장 큰 건물을 열어서 거기다가 공유 소호 사무실을 오픈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위워크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를 만들었어요. 바로 위워크 랩스라는 회사고요. 여기에 이제 그거를 아시아 지수 한국에다 런칭했습니다. 바로 이제 저희 전문위원님들도 가산동에 있는 소호 사무실 이런 데 많이 오픈하죠. 예. 저희 전문위원 두 분도 바로 협회 바로 길 건너편에 있는 소호 사무실에 6월 7일 날 예, 내일 모레 입주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놀러 가보려고요. 르호봇이라고 하죠. 르호봇. 그래서 르호봇이 시작이 됐는데 글로벌라는 위워크. 근데 위워크는 굉장히 큰 회사예요. 지금은 스타트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큰 회사예요. 데카콘 기업. 유니콘보다 훨씬 더 큰 회사. 데카콘 기업. 유니콘이 원래 1조잖아, 1조. 1조인데 데카콘이 보다 훨씬 더 크니까 10조 정도는 가산동 굉장히 괜찮아요. 가산동과 가디와 구디. 예. 디지털밸리죠, 디지털밸리. 여기에는 IT 기업들이나 각종 이제 스타트업들이 많이 모이기 좋아요. 다만 교통이 좀 불편해서 가산동으로 들어올 수 있는 쪽이 많이 막히잖아요. 그죠? 이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모 서울시장 후보를 맡고 나오신 모 분께서 얼마 전에 발표하셨는데 그분이 또 재선에 성공해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더 얘기하면 선거운동이 되는 거죠. 뉴워크가 가산이 있는 게 아니고요. 뉴워크는 제가 알기로는 강남과 을지로에 있어요. 예, 우리나라는 을지로와 강남에 있는데 뉴워크는 비싼 동네만 있어요. 비싼 동네.
걔네 컨셉이에요. 그 나라의 가장 비싼 동네에 설치한다. 뭐 이게 이제 걔네 컨셉이기 때문에 가산동은 안 해. 가산동은 그게 안 비싸잖아요. 그죠? 제가 원래 이제 강남이랑 홍대 쪽에 사무실 있다가 용산에 있다가 가산을 옮긴 이유가 싸서 왔는데 그때보단 지금 많이 올랐지만 가산동 굉장히 좋은 동네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네. 요리사 대신 로봇을 채용한 로봇 식당이 나왔습니다. 요한님 로봇 싫다고 하셨죠? 그런데 미국에서는요, 요리사를 채용하는 게 아니라 로봇을 채용해서 음식을 팔고 있는 식당이 생겼습니다. 누가 만들었을까, 이 로봇을? 예. MIT 공대를 졸업한 4명의 공대생이 만든 회사고요. 여기가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입니다. 패스트푸드. 스파이스라고 하는 회사고요. 스파이스라고 하는 요리사고요. 예. 스파이스라고 하는 레스토랑이고요. 이제 로봇이 저기 있는 로봇이 냄비 같은 건데 여기서 요리를 해가지고 딱 이제 요리가 이제 접시에 남겨오는데 7대의 로봇이 있어가지고 7대 로봇으로 고객의 터치 스크린으로 주문을 딱 하면 음식이 3분 만에 나온대요. 정말 패스트푸드 맞죠? 저희가 흔히 가는 패스트푸드 햄버거집 가도 3분 만에 여기가 나오진 않잖아요. 그죠? 여기는 모든 음식이 3분 만에 나온대요. 주문을 하면. 주문하고 결제하자마자 3분 만에 나오니까 정말 패스트푸드죠. 이걸 만든 회사가 이 만든 친구들이 왜 만들었냐면요. 학교 다니면서 패스트푸드 많이 먹었는데 가격은 높고 메뉴가 너무 너무 획일화된 거죠. 햄버거 위주의 메뉴이다 보니 좀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는 생각에서 그 셰프를 도입하는 게 아니고 로봇을 도입한 거죠. 로봇이 만들었는데요. 제가 이 음식을 먹은 사람들 후기를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 봤는데 맛도 있대요. 맛도 있다고 하고 빨리 나오고 사람을 쓰지 않고 로봇이 만들다 보니 가격도 싸죠. 가격도 싸고 빨리도 만들고 맛도 있다. 정말 대박 아닙니까? 이러면 앞으로는 음식을 만들 때 알바생을 쓰는 걸 고민할 게 아니라 어느 회사의 로봇을 할 것이냐를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재료만 갖다 넣으면 음식이 주문하자마자 딱딱 나오니까 너무너무 좋은 시대가 오고 있죠. 물론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한테는 되게 안 좋은 일이지만 제가 요즘 그래서 R&D 컨설팅 할 때 로봇을 만들어 보자는 아이템을 많이 제안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김치 공장에 다녀왔거든요. 김치 공장. 설거지 로봇도 괜찮죠.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상담했던 업체가 우리나라 김치 3대 명인 중에 한 분을 만났어요. TV에서도 많이 나오는 분인데 그분을 만났는데 회사 이름은 얘기할 수 없지만 그분이 딱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회사를 운영한 지는 꽤 50년 넘어서 R&D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김치로 받을 수 있는 자금 다 받은 거야. 칼슘 김치, 뭐 냉동김치 가지고 김치로 받은 거 다 받았는데 또 더 받을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우리 컨설팅 필요 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대표님 왜 김치만 만들 생각을 하십니까? 집에서 김치 만들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무거운 배추를 절이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그 집에서 김치를 담글 때 김치를 소금에 절여주는 로봇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집에서 만든 것도 가능할 거고 그 로봇을 좀 공정화해서 쓰게 되면 여러분들 대표님 만드는 그 김치를 만들기 위해 쓰는 직원들을 내보내고 로봇을 대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거는 일자리 창출에는 좀 이제 부담이 되겠지만 이제 공장에서는 매출 높일 수 있는 좋은 기술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집에서 해 먹을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러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이들을 냈더니 굉장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걸 로봇으로 만드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다음 뉴스 넘어갈게요. 예. 또 어떤 재미난 뉴스가 있을까요? 짜잔! 네, 3D 프린터가 발전했습니다. 3D 프린터가 이번에는 피부 조직을 프린트합니다. 의료용 3D 프린터입니다. 사진 속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의사 가운을 입으신 분이 권총 같은 거 들고 있는데 저게 바로 그냥 글루건처럼 생긴 건데 저기서 쏘면 나오는 프린터가 나오는 내용이 바로 피부 조직과 같은 겁니다. 피부 조직 같은 프린터입니다.
네, 혹시 유한님 이 방송 했나요? 뭐, 얘기하는 겁니까? 하여튼.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3D 프린터로 피부 프린터를 하는 거는 가능한데 3D 프린터가 너무 컸어요. 이거는 휴대할 수 있게 한 손에 들고서 수술실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든 거죠. 조그맣게 만들어서 들고 다니면서 수술실에서 바로 쏘면 찢어진 피부가 바로 거기 이제 새로운 피부 조직이 프린트가 돼서 이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가 뭐 아무런 상처가 단 2분 만에 고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로는 이제 동물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하고 있는데 대박이지 않습니까? 수술실에서 꼬맬 일이 없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찍고 나서 이제 수술하고 나서 덮고 프린터로 덮어버리면 2분이면 고정이 돼요. 피부가 고정이 딱 되고 이제 그 상처가 아무는 거죠. 대박이죠. 실밥 뺄 일이 없어집니다. 이게 캐나다에 있는 토론토 대학교에서 만든 거예요. 조만간 이제 임상 실험이 끝나고 나면 상용화가 되겠죠. 상처가 수술 상처가 좀 더 없어질 것 같습니다. 대박이죠. 네, 요한님, 연합회님 감사합니다. 네, 훨씬 넘어갈게요. 다음 주는 조금 더 훈훈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요즘 TV를 보면요, 그 이제 그 해외 여행 나가는 프로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뭐 짠내 투어라든지 뭐 뭉쳐야 산다 이런 여행을 많이 하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보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요, 해외로 여행을 나가서 영어를 모르면 그 나라 말을 모르면 먹고 싶은 음식도 제대로 못 먹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죠? 먹고 싶은 음식이 있는데 못 먹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20대 초반에 미국에 이제 그 라스베가스에 갔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때는 이제 패스트푸드 좋아야 되니까 라스베가스에 있는 그 햄버거 집에 들어갔는데 너무 먹고 싶은 햄버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문하기 너무 어려웠어요. 메뉴가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그림을 보고 저 넘버 3 주세요. 넘버 3, 넘버 3, 넘버 3 때 그걸 주문해서 줬어요. 예. 아, 네이버가 만든 이거, 그 이제 통역기고요. 통역기도 언어가 많으면 어려운데 이걸 이제 보면 제목이 뭐냐? 태국 환자들 살리는 벤치의 픽토그램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게 뭐냐면요. 태국이라는 나라가 언어가 굉장히 많대요. 제가 이걸 보고 알았는데 태국이라는 나라, 그 조그만 나라 안에 그 이제 이민족들 중에 소민족, 소수민족이 많다 보니 쓰고 있는 언어가 73개라는 거예요. 73개. 73개의 언어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파서 병원에 왔을 경우에 어디가 아프다는 얘기를 하면 의사가 못 알아듣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병원마다 통역을 해주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이제 어디가 아픈지 모르기 때문에 예. 갑자기 왜 태그 가자야. 근데 그 이제 언어가 다양해서 그 이제 환자가 왔을 때 내가 어디가 아프다는 얘기를 못해서 의사가 진단 정확히 못하고 치료를 제대로 못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 벤츠라는 자동차 회사가 아픈 환자들이 내가 어디가 아픈지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만든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저기 이제 13개의 디자인이 있는데요. 각각의 이제 디자인이 어떤 어디가 아프다는 표시할 수 있는 거라서 나 저리가 아프다라고 하면 의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 거래요. 근데 여기서 잠깐 재밌는 게 있는데요. 왜 이런 그 디자인을 병원도 아니고 벤츠가 만들었을까요? 왜 벤츠가 이런 걸 만들었을까요? 모르시겠죠? 여기 써놨는데. 읽어보세요. 벤츠에서 만드는 스프린터라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벤츠에서 만든 스프린터라는 자동차인데 이 자동차가 외국에서는 구급차로 많이 활용이 돼요. 우리나라는 스타렉스 같은 거나 카니발 같은 게 많이 구급차로 활용이 되지만 외국에서는 벤츠의 스프린터라는 자동차. 흔히 말해서가 아니고요. 벤츠의 스프린터라는 자동차가 앰뷸런스를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앰뷸런스 안에다가 이런 마크를 달아놓으면 이 마크를 손가락 가리키는 것만으로 내가 어디가 아픈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나라의 언어를 쓰지 않아도 내가 어디가 아픈지를 알려주는 그런 픽토그램을 만든 게 바로 벤트입니다. 이게 태국 환자들한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고 있답니다. 이게 재미난 이야기를 갖고 온 거고요. 네. 유아님 뭔 소리 하는 겁니까? 지금 마사지 그만하시고
다음 넘어갈게요. 이제 우리나라 얘기 좀 해볼게요. 중소기업 요즘 제가 계속 소개하는 기사를 보면 나라가 이 나라가 그 청년들을 취업을 시키려고 하는데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는 데를 이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다는 거죠. 중소기업에 취업해서 3년을 근무하면 3천만 원의 목돈을 만들어준다. 아, 이거 요한님 어제 했습니까? 네, 그럼 패스. 나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지 말까봐. 자꾸 요한님 다음날 하니까 딱 겹쳐, 이제. 패스. 하여튼 중소기업 취업에 3년을 근무하면 3천만 원의 목돈이 생긴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네. 정부가 중소기업의 지원 혜택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겠답니다. 정부가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중소기업한테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그런 제도가 똑같은 얘기는 안 합니다. 중소기업에 지원해주는 혜택을 중소기업으로부터 대기업으로 가는 중간에 있는 게 중견기업이잖아요. 이 중견기업들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사실 이해가 좀 안 가는데 간혹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갈 수 있는 중견기업의 자격이 되는데 혜택을 포기할 수 없어서 중소기업으로 나와 있는 기업들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중소기업들에게 주는 혜택을 중견기업들이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질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차이가 뭘로 구분할까요? 예, 요한님이 지금 다 대답하셨으니까 저는 그냥 며칠 기준이겠죠. 예. 감사합니다. 요한님 정답을 스포해 주셔서. 예. 다음 이제 협회 얘기할게요. 협회 뉴스. 자, 우리 6월달이 되었으니까 저희 테라 정치성 평생교육원에서 6월달에도 특별 세미나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다음 주 화요일부터군요. 다음 주 목요일부터 특화 전략, 부설 연구소 설치, 그리고 벤처기 확인 전략, 그, 뭐 기술평가 보증, 연구소를 이용한 확인 전략. 예, 그 정기부에서 발표했죠. 내년부터는 미용실이나 이런 그런 것들도 벤처 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예, 그래서 벤처 확인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그 벤처 확인에 대한 공부를 부모님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노비즈에 대한 확인 전략도 강의가 있네요. 그리고 이 강대 전문위원이 굉장히 재밌게 읽어주는 R&D 융합 제품 아이디어 소개하는 과정도 있고요. 내년부터 된다고 하더라고요. 미용실도 벤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내년 언제부터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제 그 주변에 이제 미용실 하는 분들도 벤처 하겠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떡집은 안 될까요? 벤처 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회사들이 벤처 확인 된다고 하니까 미리미리 공부하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주변에 맛있는 그런 것들 다 찜해가지고 벤처 확인 받아주고 돈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세교육도 하고 있고요. 제가 하고 있는 SNS 마케팅 A to Z도 강의가 있네요. 그죠? 박태준 수석 전문위원이라고요? 아직도 선임 전문 이거 누구야 이거? 이거 누가 만든 거야 이거? 누가 만든 겁니까? 네. 이건태 수석 전문위원님의 환경 마스크 인증받는 방법도 강의에 되게 유익합니다. 네. 그리고 마관득 선임 전문위원회 산업기술 동향 강의가 이번에는 미래형 자동차 관련 분야네요. 그죠? 자동차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멘티가 갖고 있다고 그러면 이 강의를 한번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이죠. 6월 11일부터 기업 아래 지도사 실무과정 양성교육을 시작합니다. 이번 교육에는 제 지인도 새로 들어오고 있어서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점점 많은 분들이 교육을 신청하고 있어요. 네. 그 기업 아래 지도사에 대한 니즈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연합회님은 교육을 안 듣네요. 교육을 들으면 자격증을 많이 따져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두 달 하면 자격증 시험 보는데
제17회 기업 R&D 지도사 자격검정 시험이 7월달에 있습니다. 네. 지금 6월달 교육을 들으시면 이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좋은 제품 정보 제공 만드시고 나면 팔로를 확보하셔야지. 팔로 확보. 팔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홈쇼핑이나 인터넷 떡볶이도 R&D 할 수 있죠. 그죠? 얼마 전에 제가 그 닭발집도 제가 상담해 드렸거든요. 닭발집도 할 수 있어요. 인터넷 쇼핑에 쇼핑몰에 입점한다거나 홈쇼핑, TV 홈쇼핑에 나간다거나 해외 전시회에 나간다거나 조사 등록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팔로 개발과 관련된 지원 사업입니다. 네. 중소기업 원수업 팔로 지원 사업 저희 협회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다음 코너는요. 기업 R&D 역량 무상 진단. 네. 우리 회사가 R&D 과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그 역량을 진단해 주는 건데 무료로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연합회님이 운영하고 있는 떡볶이집이 어떻게 하면 어떤 조건을 갖추면 R&D 과제 할 수 있을까를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이겁니다. 기업 R&D 역량 무상 진단 코칭 지원 사업을 신청하시면 저희 전문위원이 직접 찾아뵙고 조건을 체크하고 나서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추면 정부 지원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리포트를 드릴 겁니다, 연합회님. 연합회 신청해 주시면 요한님 보내드릴게요. 네. 저는 싫어하시니까. 사업하시면 굉장히 힘드셨던 분들 많잖아요, 그죠? 부채상담 특별 맞춤 컨설팅 그러면 제가 할게요. 중소기업 부채상담 특별 맞춤 컨설팅 지원 사업도 여전히 신청받고 있습니다. 네.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부채를 상담하고 좀 희망을 갖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한번 신청해 보시면 좋거든요. 네. 2018년 투자유치 컨설팅과 민간 및 정부 투자 자금 맞춤 코칭 지원 사업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게 연단위 컨설팅을 받기 쉽지 않다, 어려우시다 그러면 연구소와 벤처 확인, 융자 신청, 보증 신청을 개별적으로 후불제로 받을 수 있는 컨설팅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성공하게 되면 후불제로 수술을 받겠다, 대가를 받는다는 성공 조건부 후불제 맞춤 컨설팅 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코너는요, 네. 벌써 40분 더 들었군요. 네. 다음 코너는 오늘 눈에 띄는 스타트업 기업은 어떤 회사일까요? 제가 한번 작년에 소개했던 회사. 오늘 소개할 회사는 바로 딥메디입니다. 혹시 딥메디 기억나십니까? 스마트폰 카메라만으로 그 혈관을 찍어서 혈압을 측정할 수 있는 어플이고요. 딥메디는 어플이고 제가 올 총각을 했죠. 2018년도를 가장 빛낼 수 있는 스타트업 기업 중에 하나로 소개했던 딥메디입니다. 근데 젊은 친구들이 그 회사의 멤버예요. 그죠? 딥메디입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만으로 혈압을 측정할 수 있는 딥메디 회사고요. 이 회사가 만든 어플이 바로 이겁니다. S바이탈이라는 어플이고요. 맞아요. 이게 그때 말했던 이거예요. 혈관을 찍어서 혈압 측정하는 거가 바로 S바이탈이라는 어플이고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해서 이제 손끝에 있는 혈관을 딱 찍으면 빅데이터와 비교해가지고 이 찍힌 사람의 혈압을 측정해주는데 이 혈압이 측정한 이 혈압이 굉장히 정확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빅데이터에 근거하다 보니까 정확도가 높아서 이게 의료기 신청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의료기 등록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딥메디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서 혈압을 측정하는 기술을 측정이 아니라 추정하는 거죠. 측정하는 게 아니라 추정하는 거죠. 카메라로 찍은 걸 보고 데이터와 비교를 해서 혈압이 어느 정도 된다는 걸 예. 당뇨 특정도 나중에 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혈압만 하고 있습니다. 당당님이 이제 피 뽑아서 특정하는 거가 많이 무서우신가 봐요. 아까 앞에 사진에 보여준 젊은 남자 3명 있잖아요. 이분들이 바로 이 딥메디의 주요 멤버인데요. 실제로는 4명인데 1명은 군대 복무 중이랍니다. 군대 복무 중이라서 3명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 3명이 기술 개발하고 서비스를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만성질환 건강관리 어플 S바이탈입니다. 네, 그래서 이 기능은요. 카메라 통해서 혈압을 측정하는 것도 있고요. 기술 개발하는데 2, 3년 정도 걸렸고
혈압 측정 기기 및 모바일 헬스케어 시장을 목표로 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의료기 전시회인 메디카에서 제품을 홍보하여서 글로벌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이 회사의 가장 목표라고 합니다. 이 굉장히 깔끔하게 그 회사를 어떻게 키우겠다는 목표가 정해져 있는 당돌한 친구들입니다. 투자를 받아서 엑시스 하겠다는 거죠. 탈구 전략을 갖고 있는 거지, 출구 전략이 있는 거죠. 그냥 무조건 돈 벌리겠다는 게 아니고 투자를 받아서 회사를 키우겠다는 목표가 있는 확실한 뒷메디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소개할 제품은 어떤 제품일까요? 해외 아이디어 상품입니다. 네. 짜잔, 오늘 소개할 제품은요? 짜잔! 도어락입니다, 도어락. 네, 도어락인데요. 울트라락이라고 하는 도어락 제품입니다. 저희 협회 멘티기업 중에도 디지털 도어락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울트라락이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되게 간단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흔히 요즘 쓰고 있는 디지털 도어락은 뭐죠? 번호키, 열쇠키, 그리고 지문 인식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진 속에 보면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이게 블루투스 연동이 돼가지고 스마트폰 어플에 있는 화면을 터치만 하는 걸로 띠리릭 열리는, 예, 블루투스 연동해서 띠리릭하고 열릴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는데, 이게 왜 제가 소개하냐면요. 단지 그 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기존에 사용되는 모든 디지털 도어록에 있는 모든 기능을 다 갖고 있습니다. 다양한 잠금 재해제 방식을 갖고 있다는 거죠. 다양한. 왜냐면요. 컴맹도 있고 폰맹도 있기 때문에 이 도어락을 열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스마트폰이 있으면 스마트폰을 열고, 열쇠가 있으면 열쇠를 열고, 번호를 알면 번호키를 열고, 비밀번호, 지문인식, 뭐 번호키 다 적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울트라락이랍니다. 그래서 최고 95명의 지문과 개별 비밀번호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는 AA 배터리 3개 쓰고 있고요. 최대 8,000일 동안 지속이 됩니다. 열쇠 구멍도 있기 때문에 그 신문물에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쓸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잠금에 대한 방식을 갖고 있어서 맞습니다. 가리지 않는 도어락입니다.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도어락입니다. 다음 순서 넘어갈게요. 자, 다음 순서는요, 추천 과제입니다. 2018년도 창업기술 성장기술개발 사업 혁신형 혁신 R&D형 과제 2차입니다. 네. 창업성장기술개발 과제는요, 기술개발 사업은요, 창업한 7년이 안 된 기업들이 도전할 수 있는 과제인데, 원래는 1억 5천을 지원해주는데, 1년 동안 1억 5천을 지원하는 과제고, 그 중에서 혁신형 R&D 과제라고 해서 4차 산업 분야의 아이템을 갖고 있는 업체들은 2억짜리 과제가 지원이 되는 게 바로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7월 2일 날 접수가 마감이고요. 네. 창업성장 기술개발 1억 5천인데 혁신 R&D 과제는 2억입니다. 그거 도전하려면 아이템이 4차 산업 분야의 키보드 전략 분야에 속하는 아이템이 합니다. 요즘에 이런 거죠. 4차는 그냥 상업혁신 기술개발 과제고요. 이거는 혁신 R&D 과제입니다. AI 빅데이터나 5G, 정보보호, 지능형 센서, AR, VR, 스마트 가전, 로봇, 밀령 자동차, 스마트 공간, 바이오, 웨어러블, 물류, 안전, 에너지, 스마트폼이 다 여기 해당입니다. 어제 제가 상담했던 업체가 수력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기술 갖고 있는 업체인데요. 네. 더 헷갈리게 해놨죠. 맞아요. 더 헷갈리게 해놨는데 이걸 볼 수 있는 게 저희 기업 R&D 지수사입니다. 일반인들이 못 보기 때문에 저희가 보는 거고요. 저희가 보기 때문에 저희가 가치가 있는 거죠. 1년 동안 2억 지원하고요. 네. 네, 민간 부담금은 자부담은 20%. 네. 자부담이 좀 20%가 좀 적죠. 딴 거는 35%뭐 이런 데가 20%입니다. 상업성장 가자 20%죠. 네. 그러니까 4차 산업 아이템을 갖고 있는 업체라고 하면 7월 1일까지 마감되는 이 과제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지난주에 상담했던 업체 하나가 약간 바이오 분야? 네. 바이오나 웨어러블로 이제 컨텐츠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연락이 없네요. 모든 그 기회가 있어도 내가 잡으려고 하지 않으면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로또가 될 수 있는 운이 있으면 뭐 로또를 안 사는데. 네. 다음 순서는요, 네. 한 계단 올라서기 코너입니다. 오늘 소개 한 계단 올라서기 코너는요, 프로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관심받고자 하면 성의를 보여주세요. 존중받고자 하면 역할에 충실해주세요. 아마추어는 말로 일을 할 수 있지만 프로는 반드시 일로 말을 해야 합니다. 결과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프로죠. 네. 요한님, 일을 열심히 하시라고요. 성의를 좀 보여주시고요. 역할에 충실해주세요. 네. 알겠습니까, 요한님? 간만에 와닿는데 그동안 안 와닿았습니까, 연합회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동안도 와닿았죠, 그죠? 다음 순서는요, 연합회님이 너무너무 좋아했던 코너인데요. 연합회님이 너무너무 좋아했던 코너인데 제가 한동안 안 했죠. 그러다가 한번 소개해 볼게요. 오늘은 마지막 코너를 이걸 준비했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걸 준비했습니다. 네, 연합회님. 네, 연합회님 감사합니다. 별풍 감사합니다. 와, 별풍 많이 주시네 오늘. 네, 요즘 장사가 좀 되시나 봐요. 네. 벤처기업 인증에 관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찬 도시락 단체 급식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개인 사업자로 운영 중이다가 법인으로 운영한 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벤처기업 인증을 받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나요? 반찬 도시락 단체 급식을 하고 있는 이 업체인데 벤처기업 인증을 받고 싶다고 합니다. 저희 같은 도시락 업체가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되나요? 중진공 자금 받으면 융자죠, 융자.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경기도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6억 정도의 매출이 있습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댓글이 올라와 있죠. 현재 벤처 확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대통령이 정한 투자기관, 대통령이 정한 투자기관이 어디죠? 벤처 캐피탈 협회, 벤처 엔젤 투자 협회, 벤처 캐피탈이거나 엔젤들이고, 벤처 엔젤이든 대통령이 정한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기업부서 연구소를 통해서 연구 개발비가 얼마 이상이 되거나 순수하게 신용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기술평가 보증으로부터 기술평가 보증서를 받거나 하는 방법, 이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방법으로 하면 벤처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중진공이나 기보의 경우는 제조 매출이 없으면 대출이나 보증을 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게 뭐냐? 제조업이어야 한다는 얘기죠. 제조 매출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조업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따라서 기업이 제조 업종이어야 하고, 제조 매출이 있어야 하고, 전년도 매출액이 최소 4억 원 이상이 된다면 얼마든지 신청해 볼 수 있지만 4억 이상이 되면 보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해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른 방법, 그러니까 투자를 받던가 연구개발비를 받는다는 거. 맞습니다. 무조건 제조업이라서 정부 지원도 받습니다. 제조업이야 합니다. 꼭 추가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기업 상담을 가면 사업자 사본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조업이 아니면 제조업 추가하실 생각 있으면 말씀드리라고 해요. 제조업 추가 안 하실 거면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오죠.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무상 컨설팅 지원 사업이 제가 있죠. 네. 릴레이 컨설팅 사업이 바로 무상 지원 사업입니다. 네. 벤처 받고 싶어서 컨설팅 받고 싶으면 네. 제조업 R&D가 뭡니까? R&D가요. 기술 개발이죠. 기술 개발. 리서치 앤 디벨롭. 예. 기술 개발이 가능한 업체는 서비스가 아니에요. 서비스는 유통은 아니고요. 제조업은 뭔가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뭔가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아니면 신제품을 못 만듭니다.
서비스업이나 유통업은 유지죠, 유지. 정부 지원제도 활용하려면 무조건 제조업을 추가하는 게 좋다는 거. 물론 정부 제조업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과제도 있고 지원제도 있지만 그게 제조업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적어요. 그래서 제조업을 넣으면 100까지 할 수 있는데 제조업을 넣지 않으면 50까지밖에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제조업을 넣는 게 맞겠죠. 네. 백종원 씨가요, 요식업으로 돈 많이 벌잖아요. 그죠? 그 프랜차이즈다가 제공하는 소스를 만드는 것도 제조업이에요. 백종원이 만드는 소스, 백종원이 만드는 프랜차이즈에 배달하는 음식들도 다 제조업입니다. 그게 요식이 아니에요. 다 보면 제조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돈을 버는 업체들은요, 다 제조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제조가 아닌 것 같아도 다 제조가 다 껴있어요. 떡볶이를 파는 업체도 제조업을 추가해서 받으면 발생이 많아집니다. 그게 바로 정부 주관하는 지도사의 관점입니다. 네, 이제 끝내려고 하는 요한님 무슨 대단하게 하시네요. 네.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네, 많이 더워졌어요. 오늘 날은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주는 다음 주는 12일 바로 선거 전날이군요. 다음 주 방송 되게 조심해야겠네요. 잘못하면 그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으니까 되게 조용하게 방송을 해야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방송에서 만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네, 바이바이.